습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거랑 이슬점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오늘 수업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학습지를 옆에다 놓고 뭐 했었지 하고 이제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상대 습도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개념 3입니다. 네, 상대 습도. 일단 이 상대 습도의 개념은요. 1세제곱미터 안에서 현재 기온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포함된 수증기량의 비율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량의 대해잖아. 그래서 이 에 대해가 들어가면 얘들아, 에 대해 앞에 있는 거는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 대해 뒤에 있는 거는 분자에 넣으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상대 습도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이게 이제 에 대해 앞에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 분모에, 그 다음에 에 대해 뒤에 있는 현재 온도의 실제 수증기량은 위에다가 분자에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써주는데 요거가 끝이 아니죠. 이게 상대 습도라는 거는 정도잖아, 정도. 그럼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근데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니?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네, 농도처럼, 농도 구할 때처럼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대 습도의 공식은 완료가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현재 온도의 실제 수증기량 이거 있지, 이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딴 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네, 요거 얘들아 왜 이렇게 되는지 감이 안 오죠? 네,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생각하면 감이 오는데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저게 같은지. 일단 그래프를 그려요. 온도의 수증기량 그래프 그립니다. 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현재량을 내가 A라고 해볼게요. 여기 A입니다. A인데요. 얘의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몇이니? 실제 수증기량. 옆으로 쭉 데려와. 화살표 쭉. 네, 얘가 실제 수증기량이죠.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실제 수증기량이고, 그럼 이게 지금 요거잖아. 요 말이잖아. 근데 이거의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에서 이슬점을 한번 구해봐. 이슬점. 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쭉 오다가 삐빅 해서 여기에서 더 가면 은결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를 쭉 내려오면 얘가 바로 이슬점이죠. 오케이? 근데 이 이슬점에서의 이 A의 이슬점이 여긴데 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몇이야? 이 선 위잖아, 선 위. 이 선 위. 그래서 여기죠.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 그럼 둘이 어떤 거야? 실제랑 포화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죠. 이 둘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온도의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이제 막 보기나 이런 데에 꼬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됐어요. 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상대습도 볼게요. 상대습도의 변화를 볼 건데 이 변화가 아니라 두 가지 경우를 볼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볼 땐 항상 어떤 거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어떤 것은 일정하게 유지를 한 다음에 변화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걸 유지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현재 기온이 일정할 때를 보겠습니다. 기온이 일정할 경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방금 한 요 공식을 여기 위에 띄워놓고 현재 기온이 일정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온이 일정할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일정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수증기량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 곡선, 수증기량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서 기온이 일정할 때를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야. 기온이 일정하려면 얘들아 가로축이 온도잖아. 그럼 여기 하나, 이 중에 하나로 딱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을 그어요. 이렇게. 네, 이게 기온이 일정할 경우죠. 기온이 일정할 경우 표시를 해놨어요. 이러면 얘들아 봐봐. 얘가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가 기온이 일정하면 하나랑만 만나죠. 딱 이 점이랑만 만나. 그러면 이때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 기온이 딱 일정해. 그리고 이 선과는 이 곡선과 딱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요 곡선 위의 점은 뭐야?
포화 수증기량이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네, 일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일정하면. 기온이 일정하면요. 포화 수증기량도 일정합니다. 오케이? 이 그림도 없어요. 거기 이거는 내가 그래프 지금 다 그리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프야. 그 교과서에도 그래프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내가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도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한 경우를 그림을 세 가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림으로. 모식도로.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네, 요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네, 이 동그라미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 때 포화 수증기량이 셋 다 일정해요. 똑같아요. 이때 실제 수증기량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실제 수증기 처음 1번. 그 다음에 2번 늘었어. 그 다음에 3번 더 늘었어. 얘들아 봐봐.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 뭐야? 그거에 곱하기 100이 상대습도죠.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늘어. 그러면 전체 상대습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넣었을 때. 얘는 일정해. 근데 얘가 점점 커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그쵸. 좋아요. 대답 감사합니다. 네, 커지죠.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 습도가 커지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기온이 일정하다는 건 있잖아요. 거기 밑에 정리에. 그 기온이 일정하다는 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선 위에서 포화 수증기량도 일정하다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도 증가하는 거죠.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도 증가한다. 분수에서 분자가 커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2번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경우를 볼 거예요. 아까는 기온이 일정할 경우였죠. 이번엔 수증기량이 일정할 경우.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건 애들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하늘색 원 안에 파란색 물방울 모양이 그게 바로 수증기량이었잖아. 그래서 일단 파란색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다 일정하게 그려놨습니다. 수증기량 이렇게 그렸어요. 일정해요. 다 똑같아. 크기 지금 똑같은 거야.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경우를 또 여기에다가 한번 볼게요. 온도 수증기량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곡선을 그리고 수증기량이 일정하잖아. 그럼 수증기량이 일정하면요. 네, 여기 이게 수증기량이지. 근데 여기에서 어떤 값으로 일정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거예요. 지금 일정해. 그럼 일단 요 과포화 상태 보지 말고 여기만 한번 보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얘들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초록색 선 있지. 이 초록색 포화 수증기량 곡선 여기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변할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키가 커지죠. 그치? 여기는 키가 작았어. 포화 수증기량이 요만큼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커졌어. 좀 더. 그 다음에 여기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기온이 상승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저온, 중간, 고온이라고 했을 때를 내가 여기다가 포화 수증기량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일단 첫 번째 1번 저온이죠. 저온의 상태. 그 다음에 애매한 상태. 네, 2번. 그 다음에 3번 고온의 상태일 땐 포화 수증기량이 왕창 커졌어요. 그쵸? 점점 커졌지. 그치? 근데 수증기량은 일정해.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어떨까? 상대 습도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봐봐. 얘 있지. 얘 보면 현재 온도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잖아. 근데 얘는 일정하단 말이야. 얘는 일정한데 얘가 점점 커져. 그러면 전체적인 값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질까? 커질까? 밑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는 그치. 고마워요. 좋아.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수록 상대 습도는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건데요. 이 하늘색
원에 비해서 이 파란색이 크잖아. 얘는 저온은. 근데 고온은 이 파란색, 아니 하늘색 원에 비해서 파란색 물방울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수도가 작고 이 친구는 상대수도가 큰 거야.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탐구활동 볼게요. 아, 이거 또 수정 안 했다. 날씨에 따른 기온, 상대습도 이슬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온 상대습도가 아니라 기온, 상대습도예요. 기온, 상대습도, 기온과 상대습도 이슬점을 비교해 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래프를 내가 똑같이 가져왔는데 조금 예쁘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조금 예쁜 느낌으로. 네, 여기서 상대습도가 파란색이고요. 주황색이 기온, 그 다음에 회색이 이슬점입니다. 이슬점과 기온은요, 온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수치를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 얘는 처음에 얘는 한 17 정도 되는 거고요. 얘는 한 12 정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요, %잖아.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수치를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보는데, 이제 가로축은 시각인데요. 보면은 3, 어쩌고저쩌고 21, 그 다음에 다시 3이 됐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21하고 3이 됐어.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갈라주시고, 여기를 각자 독립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죠. 3시, 6시, 9시, 12시, 이건 오후 3시, 오후 6시, 9시 이렇게잖아. 근데 이게 이제 각각 다른 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기가 무슨 날 있냐면 흐린 날, 비 오는 날, 맑은 날 이렇게 있어요. 요 각각에다 우리가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볼 건데 일단 특징을 한번 보자. 무슨 날인지 찾기 전에 여기 보면요. 기온은요. 막 엄청 춥지도 않고 딱 좋아.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그에 반해서 상대수도는 쭉 내려가죠. 완전 반비례야. 얘가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수도는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기온이 떨어졌더니 상대수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두 번째 이날. 이날은요. 이날에 비해서 모양은 약간 비슷해. 근데 이제 이슬점은 슬슬 좀 더 올라가고요. 상대수도가 좀 더 높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날은 상대수도가 거의 최고치예요. 이게 무슨 날인지 벌써 짐작이 가죠. 상대수도 최고치 거의 100% 찍고요. 그 다음에 기온과 이슬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케이? 요 차이가 있어요. 일단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딱 여기다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특징을 먼저 살펴봤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 봐봐. 얘는 무슨 날일까? 일단 셋 중에 상대수도가 가장 낮아. 상대수도가 가장 낮고 기온이 아주 쨍쨍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이 일정해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상대수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벌써 감이 와요. 그쵸. 고맙습니다. 네, 맑은 날이죠. 여기는 맑은 날에 해당하고요. 특징은 기온과 습도가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일단 기온과 습도가 반비례하는 날입니다. 맑은 날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보다 그냥 습도가 조금 더 높은 거 그 정도 특징인데 얘는 바로 흐린 날이죠. 특징은 맑은 날에 비해 상대 습도가 조금 높다. 그다음 마지막 친구는 무슨 날일까 얘들아? 비가 아니 뭐래. 힌트를 줘버렸네요. 네, 상대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비가 계속 온다는 거죠. 네, 비 오는 날 이날은 특징이 상대 습도가 굉장히 높고요. 기온과 이슬점이 거의 비슷하다. 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적었죠? 넘어가서 맑은 날 먼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맑은 날은 그래프를 이렇게 똑 띄웠어요. 맑은 날만 이렇게 똑 띄웠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맑은 날 디폴트 값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 지금 봐봐. 이슬점이 그냥 어때? 거의 일정해. 왜 이슬점이 일정한지를 알아야겠지? 왜 이슬점이 일정하냐? 일단 맑은 날은 얘들아, 여기 봐봐. 맑은 날은 수분이 모두 기체가 되었어. 이미 바닥에 있던 수분이 모두 기체가 되었어요. 왜냐면 습하지 않으니까 얘네가 다 날아갔단 말이야. 얘네가 다 증발해서 공기 중에 이미 있어요. 근데 비도 안 오고 뭐 어떤 수분을 공급받을, 수증기를 공급받을 그런 매개체가 다 없어요. 지금 맑은 날엔. 근데 이 기체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지도 않죠. 이미 액체에서 기체가 돼서 기체 상태로 다 있단 말이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럼 얘네는 양이 어떻게 될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수증기 양이. 그래서 이거 보면 더 이상 수증기가 될 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네,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
네, 약간 이해가 안 가신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맑은 날에는 비가 안 오는 건 인정? 네,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더 물이 발생하지 않겠죠. 더 이렇게 들어올 수증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 기체에서 다른 걸로 사라지거나 이러지 않잖아. 사라질 것도 없고 들어올 것도 없어. 그럼 양이 어때? 일정한 거지. 수증기량이 일정. 보충에 써 있습니다. 보충에.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냐?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거랑 같습니다. 수증기량이 일정하면 이슬점도 일정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어디선가 나온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증기량에 따라서 이슬점이 영향이 받잖아. 그치? 우리 그때 A, B, C 비교하고 그랬잖아. 근데 A랑 C가 수증기량이 같았지. 지난번 학습지 봐봐. A랑 C가 수증기량이 같았는데 이슬점도 어땠어? 같았지.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같잖아.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면 이슬점도 일정하다는 소리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혹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요 그림을 한번 가져올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이 곡선과 만나는 한 점 요거밖에 없죠. 그치? 그럼 요렇게 나와서 이 점에서 이슬점은 바로 여기 하나잖아. 그치? 다른 게 더 나올 수 없지. 다른 포화점이 없잖아요. 그쵸? 다른 포화점이 없어요. 요거밖에. 그럼 이슬점이 일정하죠.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면 이슬점 일정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가 나왔으면 방금 전에 배웠던 요거 2번.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경우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기온과 상대 습도가 반비례한다고 배웠잖아 이미. 그치? 방금 전에.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요걸 배웠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쓸 수 있죠. 낮에 기온이 높아. 근데 높잖아. 그러면 상대 습도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낮음.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슬점이 일정한 거, 이슬점 거의 막 변화 없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없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으면 상대 습도는 낮고, 기온이 올라갈 때 상대 습도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갈 때 상대 습도 올라가고, 이렇게 반비례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맑은 날이에요. 됐죠? 그럼 비 오는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비 오는 날 보고요. 비 오는 날 그래프도 똑 띄웠어요.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왜 상대 습도가 이렇게 높은지랑 그 다음에 요 둘이 왜 비슷한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비 오는 날은 얘들아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 실제 수증기량이 어떨까? 높겠죠. 비 오는 날은 포화 수증기량에 대비한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요. 왜냐면 비가 계속 오니까 계속 수분이 충족되잖아. 계속 수분이 보충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거의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1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C나 빅스비에게 날씨를 물어봐요. 습도 몇이니? 라고 물어보면 오늘의 습도는 88%입니다. 막 장마 이럴 때 그렇게 하면 얘 뭐래? 내가 물속을 걷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치만 그게 포화 수증기량에 대비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교기 때문에 꼭 물속에 있지 않아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알겠죠? 포화 수증기량의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온도와 수증기 그래프 선 그리고요. 여기를 내가 A라고 할게. A 실제 수증기량. 그 다음에 요 실제 수증기량 요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죠. 그치?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에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에 대비한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상대 습도가 거의 높게 나오겠네요. 지금 둘이 값이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지금 비교가 되게 조금 띄워놓긴 했는데 얘가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과 거의 같아질수록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거의 막 100%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상대 습도가 거의 100%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왜 이게 같은지 왜 거의 비슷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봐봐. 얘들아 실제 수증기량의 온도 실제 수증기량 온도 여기가 현재 온도죠. 지금 현재 온도가 그대로 쭉 내려온 거야. 근데 이때 이 실제 수증기량의 이슬점을 찾아볼게. 실제 수증기량 이슬점 이렇게 내려가다 삐빅 네 요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 삐빅 여기가 이슬점이에요. 그럼 봐봐 얘가 올라갈수록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워질수록 내려갔다 삐빅
네. 점점 어때? 현재 온도에 삐릭 가까워지죠. 현재 온도랑 똑같아지겠죠. 지금은 내가 이제 좀 뛰어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얘가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100%에 가까워질수록 네, 실제 온도랑 현재 온도랑 이슬점이랑 거의 같아진다는 거지.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거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거의 지금 여기가 이제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둘이 거의 같아지는 거야. 근데 상대 습도가 낮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는요,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잘 들어가고 내일 만나요. 안녕.